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데 영어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오브젝트, 즉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객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에 대해서 다음 두 강의 동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encapsulation의 정의와 encapsulation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강에서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variable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variable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variable은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함수와 비교해서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것이 variable이라면 함수가 인스턴스를 프로세스하는 것이 함수였죠. 자, variable의 요건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타입이 존재하게 되고 저는 이 타입을 박스의 모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네모난 모양의 박스가 있고 네모난 모양의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세모 모양의 박스가 있고 세모 모양의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 박스 안으로는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가진 그리고 이름을 가진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특정한 값을 저장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variable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5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고 제가 나중에 이 a라는 variable을 3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면 이 5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3이라는 값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의 variable에는 하나의 인스턴스만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바는 총 10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새로운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10가지의 플러스 알파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용자의 정보를 각각의 다른 인스턴스들, 즉 이름이면 어떤 스트링 인스턴스나 아니면 나이를 인트 인스턴스 혹은 뭐 고객 정보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들을 다 흩어서 따로따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한 번에 합치거나 프로세스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함으로써 person이라는 타입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새로운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타입의 인스턴스에는 encapsulated 된 정보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10가지 타입의 인스턴스들과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encapsulated 된 인스턴스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5가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숫자 5겠죠. 숫자 5가 갑자기 숫자 3을 의미하진 않겠죠. 이 알파벳 C라고 쓴 이것은 알파벳 C를 의미하겠죠. 이 알파벳 C가 숫자 3이나 뭐 숫자 2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이처럼 하나의 인스턴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ncapsulated 된 오브젝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 person이라는 이 한 오브젝트 안에 이름이나 나이나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역할 등의
많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저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attribute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정의하는 것을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클래스의 작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이런 attribute와 function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encapsul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일반적인 int 인스턴스나 캐릭터 인스턴스가 한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반면, encapsulated 된 오브젝트, person 타입의 인스턴스는 이름과 나이와 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나의 인스턴스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값을 가졌지만, 다른 인스턴스들과 달리 여러 가지의 값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의 variable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클래스는 쉽게 설명하자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오브젝트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attribute, 여기다가 수치라고 적겠습니다.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attribute, 그리고 어떤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펑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함으로써 이런 attribute와 펑션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개념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많은 값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값이 필요할 때 그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산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do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ariable, person 타입의 인스턴스가 저장된 variable perso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erson 안에는 많은 값들이 들어있죠. 이름도 들어있고, 나이도 들어있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각각의 value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스턴스가 저장된 variable의 이름과 variable이 가지고 있는 attribute 혹은 function 사이에 점을 찍어서 내가 이 person이라는 encapsulated 된 인스턴스 안에 name이라는 value에 접근하고 싶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요 세 가지 개념들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개념 정리해서 본 person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개념 정리해서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클래스에 관한 부분인데, 간략하게나마 클래스는 encapsulated 된 오브젝트를 선언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이 클래스 안에는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품들을 저장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person 오브젝트를 이 클래스를 통해서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 person 오브젝트는 모두 다 name하고 age라는 attribute를 가지게 될 거고, 역할은 두 가지, say hello와 work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동시에 person 클래스를 여기다 열어놓고 한번 이 person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lesson 5라는 이 클래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인 클래스 혹은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public static void로 선언이 돼 있고 이름은 main 그리고 string array의 argument를 받는 이 오브젝트는 자바 컴파일러에서 이 오브젝트를 가장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클래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해서 스스로의 객체를 메인 안에다가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예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int 타입의 오브젝트가 아니죠. int 타입의 variable을 선언한 것과 person 타입의 variable을 선언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라는 키워드를 썼고 variable의 name a 그리고 이 a에다가 5라는 값을 넣음으로써 variable이 완성이 됐죠. 이번에는 person 타입을 선언을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개념적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선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erson이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p1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이니까 실제로 사람 이름을 넣어볼까요? 제임스라는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제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encapsulated instance를 만들기 위해서는 new라는 키워드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클래스 이름 person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제임스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임스라는 오브젝트는 encapsulated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정의한 대로 이런 부품들 혹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진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신다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는 dot 오퍼레이터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와 dot 오퍼레이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나오게 되고 저는 이 중에서 name을 제임스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age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이 어떤 타입인지는 클래스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이 오브젝트의 encapsulated 된 attribute 안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능인 say hello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제임스가 이렇게 hello, my name is James라고 respond를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내느냐, 어떻게 이것을 써야 하느냐라는 방법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헤리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